반갑습니다. 참 질병도 많지만 우리 손과 발이 닿는 주변에 천연계에 숨겨져 있는 치료제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질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치료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청취자로부터 들어온 질문, 또 그리고 제 전화통에 불이 나면서 전화가 울려대면서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이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어떤 때는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짧은 기간 주말을 보내시면서 천연 치료를 하는 요령을 얻고 가시면서 자기의 질병을 회복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을 몇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2달 전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서버브에 사시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한창 자라날 때 그 티네이저들이 얼마나 그 피부가 곱고 예쁩니까? 그러는데 난데없이 여드름이 얼굴에 한 박 돋아나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근심 걱정이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14살 되는 아들과 11살 되는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인데, 두 아이가 똑같이 여드름이 한 박 얼굴과 요 가슴팍에 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은 왜 나는가? 요즘 많은 학자들의 생각과 발표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천연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과 같은 성분이 몸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어린 시절 10대를 걸어오면서 티네이저가 될 때까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라느냐도 문제이지만, 그러면 왜 호르몬 신진대사가 이 나이에 이렇게 깨어지고 균형이 안 잡혀 있어서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키느냐? 주로 먹는 주식이 전곡이 아니고 정제된 곡식, 거기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느냐 하면 바이타민과 광물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이타민과 광물질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주식인 전분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드름이 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나이에 옥의 활동과 운동이 대단히 부족하면서 아이들이 초저녁잠을 안 자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늦어도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숙면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른만 불면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적지 아니한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왜? 그들이 공기가 밀폐되어 있는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옥의 활동을 하면서 노작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과 정서신경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숙면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초저녁잠을 잃기 때문에 호르몬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티네이저 그 시기에는 변성기가 오고 여러 가지로 몸의 신진대사가 성인의 과정을 들어가는 4, 5년의 과정 동안에 몸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에서 그런 게 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한
미국의 유명한 존 크리스토퍼라는 어발리스트, 약초를 전공하신 박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산딸기 잎사귀 차와 혹은 밀크 칫솔이라고 엉겅퀴의 잎사귀 차를 하루 2~3컵 먹음으로써 이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아 준다고 되어 있고, 비타민과 광물질을 보조식품으로 먹임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곡 그 자체에 예를 들면 통밀, 현미 이런 것을 잘 요리를 해서 먹임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 중에 해가 아직 있고 신선한 공기가 있을 때 옥외 운동을 매일같이 20~30분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햇빛과 신선한 공기에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충분한 잠을 자게 하는 것은 이 여드름을 완전히 극복해내는데 지름길입니다. 그 외에 뭐 하루에 3번씩 세수를 해라, 비누질을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거는 피하겠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정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 아이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그 곱고 아주 맑은 그런 피부를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은요, 우리의 그 청각이 있죠. 조지아의 저 남쪽 알바니에 사시는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여러 가지 하다가 이것까지 또 빼놓지 않고 하네요. 요즘 귀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자꾸만 머리를 돌리면서 하고 내가 하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고 이제는 또 귀까지 먹어? 그리고 바보 취급하는 거 있죠. 선생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은 40대 후반에 아주 바쁜 비즈니스 우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걷어치고 우리 집으로 당장 보탬이 싸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 엄마처럼 아니면 집안의 안티처럼 상당히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당장 열리를 걷어치고 대충 꾸려가지고 차에다가 집어넣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닷새를 있는 동안에 제가 이분의 체질을 알아요. 이분이 바쁘고 음식을 막 먹어서 이 귀하고 목 안에 있는 이 튜브가 있죠. 그 이 튜브, 유스타치안 튜브라는 건데 그게 막혀서 이 귀에 중이에 물이 고여서 이분이 이러니까 이거를 컨제션, 여기 충혈을 열어주면은 이분은 날 수 있으니까 좌우간 와서 한 닷새만 나하고 주말을 보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때는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가서 종합진찰을 받든지 뭘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다음에 저희 집은 환경이 좀 좋습니다. 사실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께 죄스러울 정도입니다. 뒤에 개천이 흐르는데 그 개천 소리가 뒷마당에서 잘 들리고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가 좋고 햇살이 아주 맑고 그런데 이분이 오셨을 때에 이제 뭐 의무적으로 제가 먹는 대로 채식을 했고 하루 2식 아침과 저녁 2끼를 먹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운동을 5개 활동을 해서 가벼운 햇빛과 신선한 공기에 노출을 할 수밖에 없게 운동을 기계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기 1시간 전에 우리가 얘기 다 마치고 그분을 터그인해서 잘 주무시도록 했고, 그러니까는 9시 반, 벌써 10시 그러면은 베개를 비워야 됐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 뭐를 하도록 가르쳐 드리느냐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분이 할 일이 이제는 없으니까 하루 3번을 hot foot bath, 더운 물에 발 담그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운 물에 발 담그기를 한 20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귀하고 목 안에 생긴 이 튜브, 그 튜브가 충혈이 돼서 부었고 컨제션이 된 것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3일 지나면서 선생님 이제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이틀 더 하니까 정말 저는 이제 아주 귀가 팍 뭐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여기서 한 거와 똑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그 다음에 매일 운동할 것, 그 다음에 채식을 하되 하루 이식을 할 것.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식사를 3번 하는 것보다 2번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은 아니지만 하루에 1번씩은 꼭 핫풋 베스, 더운 물에 발 담근기를 하고, 약은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청각 문제는 해결을 보았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에 가서 유난을 떨 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왔어요. 우리 남편이 코를 골기 때문에 같은 방을 쓸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선생님, 무슨 비법이 없습니까? 천연치료는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요법으로 참 골치 아픈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코를 구는데 도저히 같이 잘 수가 없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코 구는 걸 좀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코를 구는 것은요, 이 코에서 목으로 가는, 이 목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쪽에 편도선이 있지만 이 코에서 뒷목으로 내려가는 거기에는 어떤 파수꾼이 있느냐면 인두가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데노이드라고 하죠. 그것이 커 있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그것이 탁 내려가서 그렇게 코를 드르렁드르렁 하고 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인두는 정상적으로는 아이가 자라서 5살 되면은 적어집니다. 7살 되면은 완전히 없어지고, 대개는 그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커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무엇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주로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로 말미암아 이 코 구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직 코는 안 굴지만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이 가는 아이가 있죠. 이 이를 가는 아이도 이것도 밤에 잘 때 릴렉스를 못해서 그럽니다. 푸드 알러지의 증세 중에 하나가 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TMJ라고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면 여기가 아프다 그러고, 내일 아침에는 등이 아프다 그러고, 모레는 바른 쪽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온갖, 어떤 때는 배꼽 밑이 아프다 그러고, 어떤 때는 명치가 아프다 그러고,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매같이 몸에 돌아가면서 다른 증세를 호소하며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다른 증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의사가 혼미백산을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파이브로마이알지아입니다. 그냥 간단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는데 이 TMJ, 우리가 저작을 할 때에 조인트가 요 귀 밑으로 서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씹을 수 있는데, 이것이 말을 안 듣고 경련을 딱 일으키는 것이 그 TMJ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다른 말로는 락조, 그러니까 이 턱이 잠겨졌다, 잠을통을 채웠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다 사실은 캐고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음식물이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을 먹어서 결국은 릴렉스를 못하는 데서 옵니다. 이 인두, 코를 구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35세가 넘으면 다시 어린 시절의 체질이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는 자기의 호르몬 신진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전혀
자기 체질이 아닌 아주 힘차고 활기차고 그런 젊음을 즐기실 수 있지만 35세가 넘어서 45세가 접어들면서부터는 과민성 체질을 가진 사람은 다시 과민성 체질로 많은 알러지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면서 철저히 제식을 하고 자기 몸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자기가 가려냄으로써 깔끔한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지름길이고, 또 유기유황 복합체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보조식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장기 복용을 하면은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가 없어지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다음에 또 이 유기유황 복합체에 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코 안에다 자기 전에 스프레이를 해서 집어넣고 자면은 그날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코 고는 일이 많이 경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여자도 물론 여러분이 협심증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심장을 영향하는 관상동맥에 경화증이 와가지고 동맥 경화증이 와서 피가 잘 안 심장으로 공급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 긴장, 릴렉스 못하는 것 때문에 딱 응그러 찼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에 경련이 와서 피가 잘 심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차관협심증이 있습니다. 이 왼쪽 젖가슴 밑으로 통증이 오면서 왼쪽 팔로다가 그것이 쭉 퍼져 나가는 그런 증세이죠. 이런 증세로 호소하면서 여자들도 갱년기 이후에는 이런 협심증, 이 통증이 왼쪽 가슴 밑으로 쭉 흘러서 왼편 팔로다가 살짝 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 없어진다는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치료에서는 여자가 갱년기 이후에는 남자와 똑같은 심장마비의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데, 여자가 갱년기 이후에 호돈베리를 장복을 할 것 같으면 호돈베리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양 한의에서도 예로부터 상당히 유익하게 이용을 해왔고, 오늘날은 특히 양의한테도 이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활력을 주고 동맥 경화증을 예방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신경,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릴렉스 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협심증에는 장기 복용을 하면 예방 치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갱년기 이후에 이것을 20년, 30년 꾸준히 장복을 함으로써 큰 유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신 남자분이십니다. 한 3, 4년간 이 협심증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돈베리에다가 마늘, 냄새 안 나는 마늘,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늘 냄새가 나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마늘을 한 3쪽에서 5쪽을 살짝 군밤 만들듯 그렇게 구워서 잡수시도록 호돈베리하고 이렇게 장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뒷마당에서 가드닝을 하고 철저히 식당 음식은 일절 끊으시고 철저히 채식을 하시도록 그리고 현미식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드린 그 인스트럭션을 냉장고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차차로 좋아져서 뒷마당에 야채밭도 제법 잘 가꾸실 수 있고, 운동도 날이 가면 갈수록 긴 시간을, 그리고 산도 타실 수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2년이 되면서 이분은 일기를 쓰면서 했기 때문에 2년이 되면서는 1년 내내 2년째 들었으면서는 한 번도 이 협심증의 증세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로는 아주 자유롭게 이 문제에서는 내가 완전히 치료가 된 것으로 아주 생각한다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골 생활을 아주 즐기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염이요. 오줌 소태. 이 봄의 이 환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 또 환절기, 가을보다는 이 봄의 환절기에 더 이 방광염의 재발도 많고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찬 것에 노출되었을 때, 봄에는 밖은 따뜻하고 실내는 아주 쓸쓸하고 춥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기 때문에 기분이 봄 같아서 무거운 옷, 두꺼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고 색이 있는 값싹한 봄의 그 기분을 달래주는 그런 옷들을 여자들이 입었을 때 생각지 않게 교회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이런 데서 꽤 추위를 느낌으로써 오고, 또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음식을 하라고 서 있었거나, 또는 바빠서 물 마실 시간도 없어서 물을 못 먹었거나, 이랬을 적에 재발을 하는 것이 방광염이죠. 재발을 했을 때 즉시로 천연치료를 하면 성공하지만 2, 3일 지난 후에 천연치료를 시작하시면 성공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한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독한 항생제를 먹으면서 몸의 저항력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초청해 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방광염 증세가 오네?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은 천연치료를 할 수 있는가? 우선 물을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3시간 동안을 20분마다 8온스짜리 한 컵씩 미지근하고 그저 따뜻한 물을 잡수시거나, 아니면 카모밀 티가 있으면 카모밀 티를 만들어 잡수시고, 아니면 부쿠가 있으면 하루 한두 번씩은 부쿠티도 해서 잡수시고, 그 다음에 골든실이 있으면 골든실도 조금씩 한 4분의 1 티스푼 하루 3번 정도 이 물 마실 때 같이 잡수시고, 페퍼민트, 박하 차도 만들어서 먹고, 박하차는 입을 시원하게 만들고 위는 시원하게 하지만 소장이나 대장은 아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동시에 배꼽 밑에 장기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파슬리 티도 만들어서 잡수시고요. 모든 자극성 조미료를 일절 금하시고, 그리고는 하반신을 아주 따뜻하게 하면서 바른 목자 양말 신고 털신 신고, 그 다음에 다리를 따뜻하게, 몸을 2겹의 옷을 입었으면 이 다리는 한 겹의 옷을 걸치실 수 있어서 찬데 노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은요, 항생제를 먹지 않고 24시간 안에, 적어도 48시간 안에는 방광염의 증세가 싹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컵, 딸꾹질을 하면은 뭐 어떤 거짓말을 시켜서 그 아이를 아주 놀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눈을 꼭 누르기도 하고 귀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딸꾹질을 끝마치게끔 하고, 또 사탕도 먹이고 뭐 온갖 짓을 우리가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 횡격막에 경련이 와서 오는 이 딸꾹질은 사실은 물을 급히 먹다가도 위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횡격막에 그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 딸꾹질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어찌 되었는지 잘 본인이 모르나 딸꾹질을 의식적으로 끝나게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록에서 살펴보면요, 딸꾹질을 도저히 중단시키지 못해서 하루, 이틀, 3일 딸꾹질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기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딸꾹질을 시작했을 적에요,
그 다른데 신경을 집중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약초 중에 여러 가지 신경을 릴렉스 시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먹거나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씩 한 모금씩 하면서 딸꾹질이 날 그 무렵에 한 모금을 따까닥 동시에 딸꾹질이 하고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 동시에 삼키면 딸꾹질이 딱 경련이 멈춥니다. 또 양파 주스를 딱 한 차수죠. 아주 조금이죠. 그거를 잡수셔도 딸꾹질이 잘 멈추고요. 그 다음에 KN이라고 아주 몹시 매운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폴트시스, 예, 그 따뜻한 물수건에다가 그 KN 고춧가루를 넣고 그걸 해가지고 횡격막이 있는 젖가슴 밑에다가 그거를 찜질을 해도 딸꾹질이 멈춰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초열. 이 고초열이 헤이피버죠, 영어로는. 이것이 seasonal hay fever,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오는 거. 참 아주 비법이 있습니다. 냉찜질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첫 번 재채기를 하고 막 눈이 따갑고 막 그냥 눈이 마르고 힘들고 이럴 때요, 아주 얼음을 싼 젖은 찬 목자 수건에다 그 얼음물에다 그를 짜가지고 요 액미관 사이인 요 앞니마 거기다가 그거를 찜질을 합니다. 얼만큼 찜질을 하느냐 하면요, 한 45분간 찜질을 하면은 알러지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3시간을 찜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알러지 증세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계절적으로 알러지 증세가 시작할 때 다시 이 냉찜질을 이번에는 4시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는 건강 법칙 8가지를 이행하시면서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이면은 많은 알러지 체질이 호전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열심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냉찜질을 2년간만 하시면은 근본 치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갑상선 저하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시절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은 햇빛에 노출을 함으로써 그 기능이 정상화되고 활발합니다. 오늘날 같이 햇불을 피해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하는 시절이 다른 시대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상선 저하증을 염려하십니까? 옥외 활동을 많이 하시고 햇빛에 온몸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의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우리가 질문과 답을 간단하게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에 나머지와 또 다른 것들을 더 준비해서 아주 여러분에게 많은 상식적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응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